받으신 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절합니다. 즐겁고 또 유익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합적인 규제 이슈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 우려들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IT 융합 포럼이 조금 더 좀 실질적으로 좀 활동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이제 요즘 많이 느끼는 거는 학교에 계신 분들이 저한테 좀 보자고 연락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고등학교 선생님,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지금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 이제 인터넷이나 IT 쪽에 특성화 고등학교에 계신 교장 선생님들 이런 분들도 이제 우리 학생들이 좀 소프트웨어 공부를 좀 제대로 좀 시켰으면 좋겠는데 뭐 방법이 좀 어떤 방법이 있을지 해서 이제 연락을 해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이제 대학 교수님들은 뭐 예전에도 물론 그러셨는데 최근에 또 더 많으시고 미래부 안에서도 이렇게 보면 뭐 어떤 회의를 하든지 간에 소프트웨어 관련된 사람들 참석을 좀 해라 이래가지고 뭐 국장대로 과장이나 실무자들은 실무자대로 여기저기 많이 이제 회의에도 굉장히 많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은 그야말로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된 관심이 예전보다는 더 이제 굉장히 본격화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저희가 바라건대는 사실은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아시겠지만 뭐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고 또 고쳐 나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나름대로 미래부도 노력도 하고 있지만 앞으로 또 할 것도 많고 소프트웨어가 우리가 지금 어젠가 우리 국민소득이 이제 26,000불 정도 됐다 이렇게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게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IT 쪽에 이 수출이나 기여한 바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별도로도 이제 따로 지적도 되고 그랬는데 아마 우리 경제가 26,000불을 넘어서 30,000불, 40,000불 가려고 그러면 소프트웨어가 그 역할을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제 노력도 뭐 많이 해 나갈 거고 여기 계신 분들도 의견을 많이 주셔야 그런 의견을 또 정책에 담아서 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이제 지난해 이제 소프트웨어 혁신 전략이라고 미래부가 발표한 게 있습니다. 뭐 괜찮다는 평도 듣고 뭐 이상한데 뭐 제대로 못했다는 평도 듣고 이렇게 다양한 의견을 들은 거는 있는데 이 혁신 전략 이후도 여러 가지 뭐 몇 번 필요한 내용들을 또 발표도 하고 의견도 수렴을 하고 또 지금도 또 추가로 검토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며칠 전 지금 이제 김홍진 이사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며칠 전에 규제 개혁 회의할 때도 조현정 대표님께서 이제 뭐 가치 평가 중심의 어떤 감사나 예산 제도 또 뭐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하셔가지고 또 사물인터넷 관련 부분도 또 부여주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도 또 검토를 좀 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이제 미래부에서 지금 이제 하는 거는 기본적인 생각을 이게 소프트웨어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어 왔는데 그것들을 이제 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의 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좀 스스로의 되새김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력 양성이다 그러면 그간에 이제 기업들이 굉장히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여러 번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지경부 시절부터도 당장 기업들이 좀 데려 쓸 수 있는 인력 그런 인력을 좀 어떻게 키울까 어떻게 지원할까 이런 데 좀 역점을 뒀다 그러면 지금은 그런 노력은 당연히 하는데 그런 노력에 추가해서 조금 더 근본적으로 좀 소프트웨어 인력을 제대로 좀 키워볼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뭐 교육부하고 같이 협력을 한다든지 해서 교과 과정에 반영을 한다든지 뭐 이런 어릴 때부터 좀 소프트웨어 교육을 기본을 좀 충실히 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또 정부 여러 가지 계약 제도 뭐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당장 기업들이 막 맞닥뜨리는 현장에서의 애로가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그러면
지금은 조금 더 관심을 가지는 게 그건 뭐 당연히 지금까지 이제 그런 의견들을 듣고 하면서 그런 노력을 해오고 거기에 추가해서 정말로 뭐 계약 제도의 정말 근본적인 거 뭐 자꾸 공무원들한테 발주기한 공무원들 얘기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아니 뭐 감사원 감사가 그렇게 안 돌아가는데 어떡하느냐 뭐 정부 계약법 자체가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어떡하느냐 이런 지적들을 받고 하면서 이제 법을 고치고 뭐 감사원하고 협력하고 해서 어떤 그런 것들을 고쳐 나가는 게 쉽지는 않은 일이고 시간도 걸리는 일인데 그거를 지금이라도 빨리 시작을 해서 계속 얘기를 해야 어느 정도 그런 변화를 좀 가져오지 않을까 해서 그럼 감사원하고의 그런 문제 이런 부분들도 미래부에서 계속 좀 이렇게 지적을 해 나가고 얘기를 해 나가고 뭐 그런 노력들을 조금 더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다고 지금까지 직영부나 미래부에서 쭉 기업에 관련된 활동들 그런 노력들을 해온 거를 이제 하지 않는 건 아닌데 뭐 전체적으로 소프트웨어 산업의 파일을 좀 키워나가기 위해서 그런 좀 근본적인 대응 노력 같은 것도 이렇게 많이 하고 지금 보니까 이제 권 대표님도 여기 나와 계셨는데 제가 이제 기억나는 게 공무원들이 국산 소프트웨어를 그러니까 발주기관들이 잘 안 쓴다 이런 지적들을 이제 많이 하셨는데 권 대표님은 언제 한번 탄지 어딘지 제가 기억은 정확히 안 나는데 기고를 한번 하셨어요. 그래서 국산 소프트웨어를 요즘은 WTO 시대고 이런데 뭐 국산 소프트웨어를 쓰라고 정부에서 못할 거 아니 뭐 하기 어려울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러면 각 정부 기관들이 어떤 소프트웨어를 구매를 하는지 하는 그런 거를 공개만 제대로 해도 사람들이 그걸 제대로 알아도 또 기관 간의 경쟁도 좀 될 수 있고 압력도 좀 무언의 압력이 좀 돼서 국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더 늘어날 거다 이렇게 기고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뭐 한참 전입니다. 본인은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한참 전인데 그게 제 이제 그 뇌리에 남아가지고 그게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솔직히 제 생각에. 그래서 이제 지금은 뭐 그런 부분들도 아직 뭐 말씀은 안 드렸지만 그런 부분들도 이제 안행부나 뭐 다른 데하고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뭐 정부나 공공기관이 어떤 소프트웨어를 사고 있는지 정부는 공개만 하는 거고 요즘 뭐 정부 3.0이라서 정보 공개 이런 거 하니까 그 공개를 하면 뭐 그 다음에 그 국산을 썼다 외산을 썼다 하는 거는 뭐 소프트웨어 산업협회 같은 데도 있고 민간의 기관들이 있으니까 그런 기관들이 뭐 어떤 부처는 똑같은 비슷한 장비를 사는데 어떤 부처는 국산을 썼는데 어떤 부처는 외산을 샀다 이런 식으로 지적하고 하는 거는 민간의 몫이라고 보고 뭐 그럼 정부가 뭐 국산을 써라 외산을 써라 이렇게 할 이유도 없고 그러면 이제 정부는 이제 정보를 좀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시장에서의 반응을 가지고 또 이렇게 시장이 이 국산 소프트웨어를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구체적인 방법을 좀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이제 오늘 설명드리고는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지금 하고 있는 정책들, 방향들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이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요즘 그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굉장히 저거잖아요. 그래서 갤럭시 기어 같은 거 이렇게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여기 이제 우리나라 조그만 소프트웨어 업체가 만든 이게 모션 인식 저거거든요. 저건데 제가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려고요. 그래서 이게 뭐 이 부분은 사실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제가 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틀면 이게 뭐 확대도 되고 축소도 되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테스트를 제가 잠깐 해보고 앞으로는 좀 이렇게 잘 되면 이거 계속 좀 써보려고 합니다. 이게 보시면 이제 아마 그 마이오라는 그 텔믹이라는 카나다 그 벤처 기업이 이게 밴드처럼 팔목에 이렇게 이게 차고 이렇게 하면 거기서 그 근육의 움직임을 감지를 해가지고 움직이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크라우드 펀딩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킥스타터에서 돈 펀딩을 많이 했던데 아직 시제품이 제대로 아직 안 나왔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기업도 아마 이런 데 대한 관심이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서로는 다 생략하고 하는 우리 정책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이런 내용들은 대부분 다 아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요게 이제 사실 정부의 소프트웨어 혁신 전략 발표할 때 저희가 잡았던 개념들입니다. 인력 시장 생태계, 뭐 추진 체계 이런 것들인데 여기서 제가 기억하기로 요게 과제가 67개인가 이렇게 세부 과제로 나눠지는데 그 중에 이제 10몇 개는 이제 완료가 됐고 나머지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추진 특히 이제 좀 제대로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추진 체계를 좀 갖추자 그래서 뭐 소프트웨어 정책과는 소프트웨어 정책국이 설치가 됐고 또 ICT 전략위원회도 이제 구성이 돼서 4월 22일 날 1차 회의를 합니다. 1차 회의를 하고 요때 그 4월 22일이 아시겠지만 정보통신의 날입니다. 정보통신의 날인데 그때 좀 상징적인 의미를 담은 거를 하자 그래서 융합 관련된 거, 뭐 사물인터넷 관련된 거 이런 이슈들을 이제 거기 할 거고요. 또 애트리에도 그 소프트웨어 컨텐츠 연구소가 이제 기술 관련된 연구소가 만들어졌고 또 나이파의 소프트웨어 정책 연구소가 만들어져서 요거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오후 2시에 이제 개소식을 합니다. 판교 글로벌 R&D 센터에 300평 정도로 해가지고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김진영 교수님께서 소장을 맡으시고 그래서 추진 체계는 어느 정도 이제 구색이 좀 갖춰졌다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 그때 발표됐던 정책들은 사실은 내용만 보시면 그냥 위시리스트처럼 뭐뭐를 해야 된다, 하겠다 하는 내용 중심으로 돼 있었다 그러면 그런 내용들이 지금 하나씩 이제 구체적으로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여기 이제 인력 부분에서 이제 정부가 이제 쭉 하겠다. 수도 부족하고 질도 좀 올리고 저변을 전체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하는 내용이었는데요. 그 중에서 보시면 이제 ITRC를 대폭 확대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대학의 복수전공 민간기관을 통해서 비전공자를 소프트웨어 고급 인력으로 양성하겠다. 그래서 이 부분도 물론 뭐 정부만 하는 게 아니라 아시겠지만 삼성에서도 하고 있고 또 이런 그 민간기업뿐만 아니고 정부도 지난해 이제 서울대 그다음에 제주대, 강원대 세 군데에 해서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전공하지 않는 사람들이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었고 이제 소프트웨어 대학생들 장학금도 이제 이공계 국가 장학금이 있는데 이공계 국가 장학금 중에서 지금까지 지난해까지 보면 그 이공계 국가 장학금 받는 학생들 중에 그 소프트웨어 전공하는 학생들이 4% 정도 되더라고요.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래서 일단 금년도에는 6% 정도로 소프트웨어 전공을 하는 학생들이 조금 더 장학금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들을 지금 이제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제가 뭐 오른쪽에 있는 복수전공 3개 대학 선정, 요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건데요. 강원대학교에는 이제 빅데이터하고 경영을 좀 융합하고, 제주도에서는 관광과 소프트웨어를 융합하고, 서울대는 이제 소프트웨어하고 언론 쪽에 융합한 그런 과정들을 별도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대학교에서 이제 뭐 복수전공, 부전공, 연계전공 이런 다양한 전공들을 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다른 분야하고 소프트웨어가 좀 융합이 돼서 새로운 좀 창의적인 그 아이디어가 좀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앞으로도 이제 미래부에서 계속 해나갈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사람 수뿐만 아니라 이제 인력에 대한 질도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되는데 저희가 뭐 소프트웨어 기초연구센터 같은 경우에 이제 올해 지정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대덕 전자기계고등학교에서 올해 3번째로 지금 삼수하는 걸로 해서 어플라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교육부하고도 이제 미래부가 계속 협력들을 좀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소프트웨어 중소기업에 있는 재직자 이런 바우처 제도를 올해 이제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중소기업에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재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재교육을 시킬 시간적인 여유도 좀 부족하고 또 경제적인 부분도 좀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정부에서 재정을 지원하는 형태로 해서 바우처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아직 이제 막 시작을 해서 아직 또 뭐 많이 알려지진 않은 상태인데
요거는 이제 그 고용부하고 미래부가 협력을 좀 해서 일단은 교육을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교육을 받으려 그러면 그 이제 내용을 뭐 예를 들면 비트스쿨이든지 그 삼성 그 아카데미든지 이런 데 과정을 좀 만들어 놨는데 필요한 과정이 있으시면 협회나 단체나 뭐 이런 그 계기를 통해 가지고 좀 과정을 만들어 달라 그러시면 그런 과정을 쭉 1년 연중 만들어 놓고 중소소프트웨어 기업에 있는 개발자들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과정을 이렇게 먼저 자기 돈 내고 듣고 그 과정에 마친 다음에 정부에서 그 돈을 다시 돌려줍니다. 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지금 이제 막 시작을 했습니다. 막 시작을 해서 가급적이면 여기는 뭐 100% 중소기업에 근무하시는 개발자들은 뭐 당연히 되고 대기업에 계신 분들도 개발자들은 한 연령이 50세 이상이 되시는 분들은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50세가 너무 많다 아니다 이런 얘기들은 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개발자들에 대한 재교육 과정을 정부에서 좀 지원을 하자 하는 그런 취지로 이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앞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뒤로 넘어갔습니다. 네, 특성화대학, 대학원, 그 다음에 인적자원개발협의체 뭐 이런 것도 인적자원개발협의체도 이제 뭐 보시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가운데 윤종록 차관이시고 왼쪽은 조현정 대표시고 오른쪽은 이제 이관섭 그 산업부의 이제 산업정책실장님이신데 그런 식으로 해서 같이 이제 협력을 해서 좀 해 나가자 하고 있고요. 그 오른 밑에 이제 교육 바우처 제도 이 부분도 3월 이제 중순에 시작을 했는데 삼성 SDS 멀티 캠퍼스나 MDS 아카데미나 비트스쿨, 환경 그 IT 교육센터 이런 데 중심으로 해서 일단 만들어 놨습니다. 요거는 조금 더 저희가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좀 더 볼 수 있도록 홍보도 좀 더 확대하고 또 교육 자체도 지금은 이런 기관에 중심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는 저희가 요걸 조금 더 이제 디벨롭 시켜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 가산이나 구로 쪽, 그 다음에 판교 뭐 이런 지역에도 이제 그 이렇게 멀리 가서 교육 받지 않고 기업 주변에서도 교육을 좀 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가 광고를 좀 해 나가려고 그러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력에 대한 저변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인 거를 좀 충실히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교과 과정에 반영하는 문제, 수능에 하는 포함시키는 문제, 그다음에 영재교육원 관련 문제, 뭐 창의 캠프 이런 문제, 또 온라인 교육이나 EBS TV 프로그램을 통한 교육 이런 것들도 이제 저희가 준비를 다 이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생교육원 이런데 일반인을 위한 간단한 소프트 교육 프로그램들도 금년도에는 시작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뭐 요게 이제 뭐 관련되는 그런 온라인 교육에 관련된 창의 캠프 이런 데 대한 이제 사진들이고요. 그다음에 더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시장에 관련된 이런 부분인데 주력 산업과 이제 협업하고 하는 거는 뭐 IT 융합센터나 이런 지원센터 같은 것들인데 요거는 이제 산업부하고 저희가 협력을 해 나가고 있고요. 또 국방무기 체계 안에 국산 소프트웨어 활용 확대하는 부분은 이제 방사청하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우주 분야 요구는 이제 미래부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우주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관련된 소프트웨어 개발 이런 업무를 하고 있고 또 정보 보호는 요즘 워낙 강조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인력 양성 이런 요구도 미래부 안에 이제 정보화 전략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부 안에서도 보면 과학기술 쪽을 담당하는 1차관이 계시고 그다음에 정보통신 쪽이나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2차관이 계신데 저희 내부적으로도 이제 과학기술 쪽에 업무를 하는 그런 이제 출연연에 계신 분들을 하고 이제 뭐 김진영 소장님처럼 이제 소프트웨어를 하시는 분들이 같이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모여서 그 일반적으로는 과학기술을 할 때, 아니 과학기술 R&D를 할 때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도 내부적으로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인베디드 대책은 산업부에서 12월 달에 발표한 게 있고 한데 뭐 그런 부분은 같이 협력할 부분은 이제 계속 협력을 해서 나가고 있고요. 뭐 정부 3.0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공공 데이터 활용 요거는 이제 안행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은 이제 각 부처가 다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클라우드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이런 부분들도 이제 그
저희가 계속 챙기고 있고, 특히 이제 사물 인터넷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뭐 얼마 전에 매일경제에서도 그런 뭐 국민보고대회 뭐 이런 형태를 통해서 사물 인터넷에 대해서 강조를 굉장히 하고 있는데, 사물 인터넷 관련된 부분이 이제 최근에는 화두로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고 있고, 뭐 얘기가 나온 거는 뭐 다 아시다시피 뭐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닌데, 지금이야말로 사물 인터넷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좀 뜰 수 있는, 제대로 본격화될 수 있는 분위기는, 여건은 많이 이제 갖춰졌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미래부 안에도 이제 뭐 인터넷 신산업팀도 좀 만들어져 있고, 클라우드 법은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데 아직 이제 통과를 시켜야 되는 그런 숙제를 좀 안고 있습니다. 또 사물 인터넷 부분도 이제 글로벌 협력, 그래서 요 사진은 지난 이제 다보스 올해 초에 1월달에 다보스 포럼에서 대통령님께서 이제 시스코 존 체인버스 회장을 면담하셨을 때의 이제 사진인데, 뭐 시스코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글로벌 기업들, 국내 기업들하고 전체적으로 이제 글로벌 파트너십 같은 걸 좀 만들어 나갈 거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도 뭐 이제 실무적으로는 굉장히 속도를 좀 내고 있는데, 아마 조만간 4월 달에는 사물 인터넷 관련된 기본 계획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역별로 좀 융합 클러스터를 저희가 좀 만들어 나갈 건데, 지난해는 이제 대구가 융합 클러스터로 지정이 돼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올해 이제 3군데 정도 지역이 추가로 이제 소프트 융합 클러스터로 지정이 될 예정입니다. 일단 부처 협업을 하는 그런 비타민 프로젝트는 뭐 언론에 굉장히 많이 홍보가 많이 되고 있고, 디지털 타임즈에서도 굉장히 많이 홍보를 해주고 계십니다. 여기 이제 요 사진은 왼쪽은 뭐 대구 관련된 거고, 나머지 오른쪽은 창조 비타민 프로젝트. 그래서 저희가 1차 과제 발표한 게 있는데, 농림, 예를 들면 각각의 분야가 다 이제 해당 부처들하고 미래부가 협력을 하는 과제들입니다. 그래서 농림부, 문화부, 복지부, 또 산업부, 뭐 중소기업청하고도 하고 있고, 안행부하고도 하고 있고, 그런 각 부처가 협업을 해서 하는 그런 노력들을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이제 특히 이제 소프트웨어, 뭐니 해도 이게 기술력이 핵심이고 품질이 좋아야 되는데, 그래서 소프트웨어 R&D 투자가 이제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될 예정입니다. 요거는 국가 과학기술심의회에서도 보고를 하고 인정을 다 받아서, 특히 소프트웨어 R&D의 전체 규모를, 전체 파일을 키워나가고, 또 그 중에서도 기초 원천 분야의 투자도 이제 대폭 확대하는 걸로 그렇게 내용이 이제 돼 있고요. 기초연구, 장단기 연구를 시기적으로 좀 구분하고 대상을 좀 세분화해서 기업이 참여하는 소프트웨어 R&D도 굉장히 많이 늘려나가고, 또 출연연구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좀 확대를 해 나갈 겁니다. 또 소프트웨어 특성을 반영한 R&D 시스템, 요런 게 이제 예전하고 조금 더 미래부가 조금 더 정신 차리고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제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하고 분명히 좀 다른데, 좀 지금까지는 하드웨어하고 똑같이 이제 해오지 않았냐 하는 부분에 대한 반성을 가지고, 뭐 R&D 유형도 버전업도 좀 인정을 하고, 경쟁 방식으로도 좀 하고, 평가 방식도 좀 맞추자 하는 거고, 이제 감사원의 뭐 감사 이런 부분도 소프트웨어에 대한 특성을 좀 감하는 감사를 해달라. 감사원에서 감사하는 게 기본적인 일인데 감사하지 마세요 이런 게 아니고, 감사를 할 때 너무 비용 중심으로는 하지 않겠다는 그런 기본 정신을 좀 공유하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서, 이제 소프트웨어가 이제 일반 하드웨어나 다른 부분하고 다르다, 그 특성을 좀 인정을 하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해 나가자 하는 그런 이제 강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ICT 특별법에 뭐 저희가 가급적이면 그런 내용들도 이제 담을 수 있는 내용을 많이 담았는데, 요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소프트웨어 R&D 관련된 내용 저희가 보도자료 낸 걸 좀 했습니다. 여기 정부 R&D 중에서 소프트웨어 투자의 비중, 그래서 지금 현재가 이제 정부 R&D가 뭐 17조 정도 되면 그중에 3.2% 이렇게 되는데, 2017년에 20조가 넘어갔는데 6%가 되면 2017년의 규모가 R&D 규모가 1조 2천억 정도 아마 소프트웨어에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글로벌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을 발굴 육성하는 거, 또 그랜드 챌린지라는 사업, 글로벌 크리에이티브 소프트웨어라는 프로젝트, 또 공개 소프트웨어 관련된 내용, 이런 부분들을 R&D 계획 안에 담아서 좀 할 건데,
아마 이제 보시면 이런 것들이 이제 최대한으로 미래부가 당초 계획대로 좀 이렇게 밀고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R&D 부분은 대폭 좀 보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뭐 소프트 그랜드 챌린지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도 뭐 대형 R&D를 좀 하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규모가 80억 이렇게 돼 있는데 1년에 100억씩 10년간 1000억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을 좀 하는 것들입니다. 이제 글로벌 크리에이티브 소프트웨어라는 거는 좀 인간 기업형 위주로 한 3년 정도에서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는 그런 이제 프로젝트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뭐 인력 시장뿐만 아니고 생태계 부분 지적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생태계 부분은 하도급 관련된 내용 뭐 이런 것들인데 여전히 이제 관심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부분들입니다. 하도급 부분은 정보 하도급 하는 부분을 없애고 하는 그런 소프트 산업 그 진흥법 자체를 이제 개정하기 위한 노력들이 아마 금년 상반기에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어제도 뭐 중기청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대중소기업 간의 기술 탈취 부분 요거는 이제 중기청 공정위 미래부가 같이 지금 대책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다음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한 추진 방식을 합리화하는 부분, 그다음 분리발주 대상을 확대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해나가고 특히 이제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대가 부분이 이제 계속 관심도 가지고 관심도 많으시고 그런데 저희가 2017년 15%로 계속 끌고 나가는데 이게 모든 사업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거에서 지금 차등 적용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뭐 기업들 입장에서는 혜택을 보시는 분들도 있고 좀 그렇지 않은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있을 건데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이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대가를 계속 이제 높여나가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없는데 실무적으로 이제 계속 미래부하고 기재부하고 같이 TF 같은 거를 계속 움직이고 하면서 이제 자료를 백업하는 이제 논리적인 자료를 계속 갖춰 나가고 있는데 그게 뭐 말만큼 이렇게 만만치 쉽지는 않더라고요. 쉽지는 않은데 왜냐하면 기업들한테서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 관리에 관련된 그런 회계 자료 같은 게 사실은 제대로 있어야 되는데 기업들의 회계 자료가 영업 비밀에 해당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논리적인 근거를 갖고 가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제 외산 소프트웨어는 그만큼 이제 주니까 제대로 주는데 국산 소프트웨어는 왜 안 주느냐 이건 차별하는 거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도 계속 명분을 가지고 미래부에서 좀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지난해 12월 달에 투자 활성화 대책의 소프트웨어 제값받기 관련된 내용들 반영된 내용들입니다. 뭐 개발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대가 또 기술 중심으로 계약 제도 개선하는 거, 소프트웨어 사업의 적정 개발 기간을 확보하는 거, 그다음에 원격지 개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고치자 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쭉 운영을 하고 있는 그때 발표를 했고 대책들을 챙겨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시기들이 관련되는 규정들이 이제 안행부, 기재부 이런 규정들을 다 고쳐 나가는데 저희가 요즘 소프트웨어 TF를 하면서 이제 요 실적들을 이제 관계 부처들을 다 이제 챙겨 나가고 있습니다. 소프트 창업은 뭐 소프트웨어뿐만 아니고 요즘은 벤처 이런 글로벌 창업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어서 소프트웨어도 거기 빠지지 않도록 창업 기획사라든지 특화 펀드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민간 간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노력들, 홍보 노력 이런 것들도 하고 있습니다.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도 지금 이제 문화부의 저작권 쪽에서 이제 담당을 하고 있는데 문화부하고 계속 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계속 만나는 것 같은데 계속 만나서 불법 소프트웨어를 단속할 수 있는 부분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이런 노력들을 좀 하고 있고요. 추진 체계는 뭐 지금 현재는 민간 합동 소프트웨어 TF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의료, 금융, 교육, 관광 소프트웨어 이렇게 해서 5대 유망 서비스 TF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제 민관 공동으로 해서 미래부의 윤종록 차관님하고 고건 교수님하고 두 분이 이제 공동의장으로 되어 있으십니다. 그다음 정부에서 관련되는 부처 민간 다 참여하고 있고 지금 5번 정도 회의를 하면서 기존에 발표된 대책들이 시기 이제 언제까지 뭘 고치게 돼 있다 하게 되면 그게 제대로 고쳐졌는지 점검도 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이슈들을 계속 발굴을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뭐 소프트웨어 수출 관련된 얘기 또 뭐 이런 필요한 문제 제기하는 부분들을 다 이제 여기서 체크를 하고 있고요. 뭐 오늘도 이제 디타이스도 쓰시고 그러셨는데 뭐 윈도우 XP
이렇게 종료되고 할 때 이제 문제 제기되는 게 그러면 뭐 특정 기업에 대한 종속성 이런 부분들도 나올 수 있고 또 공개 소프트웨어 앞으로 더 많이 활용돼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건지 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물론 정부의 체갑 주기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꼭지들을 지금까지 좀 뭐 정부 혼자서 좀 이렇게 끙끙 앓았다고 생각을 하면 요 TF에는 민간도 있고 관계부처들도 다 오고 또 기업들의 애로사항들도 직접적으로 태클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클라우드 환경으로 중소기업청에서 클라우드 환경으로 경영혁신 플랫폼을 하나 만들어서 중소기업들한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개발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련돼 있는 거기는 이제 뭐 플라스틱이라든지 뭐 주물이라든지 특정 업종에 필요한 이제 그 플랫폼도 있는데 또 회계 관리라든지 아니면은 뭐 세무 관리라든지 이런 일반적인 범용, 일반적인 이제 내용들도 좀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 거 관련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이런 걸 뭐 기업들이 사서 써야 되는데 중소기업들을 공짜로 이렇게 쓰게 하면 어떡하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어가지고 오늘 뭐 어제 중기청장님하고 미래부 장관님하고 이제 저녁하면서 업무 협의가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중기청에도 문제 제기를 하고 중기청에서도 뭐 당연히 좀 더 들여다보겠다. 그래서 기업들 애로가 없어지도록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또 뭐 어떤 뭐 회사 이름을 밝히진 그렇지만 그 회사에서 이제 여권에 들어가는 시스템들 이런 게 있는데 한국 외무부에서 여권 관련된 그런 걸 발주를 하면서 그 조건에 어떤 우리 국내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하기 어려운 조건을 이제 내걸었다 그러면 뭐 그런 사례가 있어서 뭐 그렇다 그러면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안 써주면 이거를 외국의 어느 정부 여권 할 때 우리가 팔 수 있겠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조달청 외교부 뭐 이런 데서 오늘 에트리에서도 이제 문제 제기를 해주고 이래서 같이 얘기도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그 기업들이 뭐 우리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예를 들면 뭐 외국으로 소프트웨어 수출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잘 몰랐는데 전략 물자로 지정이 돼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 절차가 어렵다, 까다롭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뭐 산업부의 담당 과장이나 국장을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같이 얘기도 해보고 대책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기존에 이제 발표된 대책들을 점검하는 거, 그다음 새로운 과제들을 굵직한 과제를 챙겨나가는 거, 그다음에 기업들의 애로 이 세 가지를 전체적으로 이 TF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원스톱 서비스 같은 것도 좀 만들어서 어떤 의견이든지 저희가 받아서 좀 깊이 있게 검토를 하는 그런 노력들도 좀 하고 있고요. 뭐 요게 제가 지금 설명드린 그런 것들입니다. 기존에 있던 이행 실적의 점검, 새로운 과제의 발굴, 그다음 핵심적인 규제에 대한 검토,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여기는 뭐 저희가 뭐 기관이나 단체뿐만 아니고 또 그 개발자 커뮤니티 대표도 참석을 시켜서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달라지는 모습 이런 거는 뭐 중요하진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 현장에서의 애로가 아직 현장까지 제도 정책을 변경하고 바꿔나가겠다 하는 게 아직은 발주기관들의 인식 그 다음에 이 관행 이런 게 다 아직 고쳐지지 않은 게 많다 하는 지적들을 하고 계시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하나 제대로 저도 이제 정책을 하면서 보니까 이게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미래부는 생각이 마음이 급한 거예요. 좀 빨리 가고 싶은데 이게 다른 부처들하고 협력을 해서 가고 끌고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좀 시간이 조금 더디게 가고 있어서 좀 답답한 게 있고 그런데 어쨌든 미래부에서 좀 뭐 창조경제의 핵심이 소프트웨어고 소프트웨어가 제대로 돼야 되고 또 소프트웨어가 다른 부분하고 융합이 돼서 우리나라 주력 제조업들을 다 끌고 나가줘야 되는데 그 어떤 그런 역할을 좀 미래부가 선봉에 서서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업계에서 주시는 목소리도 제가 많이 듣고 또 디지털 타임즈에서도 이렇게 지적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디지털 타임즈에 좀 너무 가혹하십니다 뭐 이런 지적도 제가 말씀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사실 언론에서는 아마 공무원들이 못 보는 현장의 목소리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이제 들으시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하시지 않나 싶고 그런 지적들을 저희가 가급적이면 정책으로 다 이렇게 녹여낼 수 있도록 하는데 이제 또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은 본인이 직접 맞닥뜨린 부분이라서 좀 빨리 개선이 됐으면 하시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미래부가 주시는 말씀들을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정책으로 반영시켜 나가는 그런 노력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IT 융합 기업인 상을 받으신 분들도 사실은 제가 이제 직영부 시절에 직영부 시절에도 이제 계속 직영부 있을 때도 계속 업무를 하면서 그때 아마 융합 기업인상 받으시는 분들한테는 좀 어떤 제도적인 인센티브를 강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 사이에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제 이게 정부가 업무가 이렇게 이관되고 하면서 조금 이 반영이 제대로 안 된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오늘 이 자리에 가면 좀 야단을 맞겠구나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왔는데 어쨌든 제가 실무자 보고 이거 다시 한번 좀 챙겨봐라 해서 융합기업인상을 받으신 분들이 상을 받는데 그치지 않고 좀 네트워킹은 뭐 당연히 이제 스스로 이렇게 알아서 또 디타에서 도움을 주셔가지고 하실 거고 그분들이 이렇게 상 받은 만큼 어느 정도 제도적인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번 그때 얘기했던 담당자도 좀 바뀌고 또 부처가 바뀌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좀 더 챙겨보겠다 챙겨봐라 이렇게 얘기는 하고 왔는데 좀 전체적으로 좀 이런 내용들이 빠트림 없이 좀 더 챙겨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제가 너무 무거운 주제를 말씀드리지 않았나 싶고요. 고맙습니다. 박익준 이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같이 이렇게 중소 중견 기업들이 이 소프트웨어 쪽을 하다 보면 사실 하이테크는 지속적으로 좀 긴 기간을 가지고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 좀 운용 기술과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서도 또 이렇게 이 투자에 좀 버거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박 부장이 얘기했듯이 지금 소프트웨어를 지금 미래부하고 각 부처 실장님들이 참가를 해서 거의 2주에 한 번씩 지금 소프트웨어 생태계에 대한 혁신 전략에 대한 후속 조치들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장 문제들을 바로 이제 아젠다화해서 각 부처가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소프트테이프 혁신 발전 전략에서 가장 큰 이제는 아젠다는 기업들이 국내 시장에 머물러서 안 된다는 그런 인식이고 그래서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여러 가지 지금 제도들을 저희가 지금 만들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첫 번째가 일실일사 프로그램 이름을 일실일기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제 기업의 일대일로 애추리가 이제 밀착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저희 애추리는 기술을 학교나 이런 걸 통해서 기업들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지원하는 것도 아무래도 한계가 있습니다. 인력들 한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하지 못하는 부분들 학생들을 키워서 그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같이 서포트를 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와서 같이 해나가는 어떤 인력을 활용하는 부분들이 있고 두 번째는 인력을 스카우트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테스트베드에서 움직이면서 학생이 거기 이제 취업하게 기업이 취업하게 자연스럽게 서로 맞닥뜨리게 일하다 보면 서로 이제 취업 기회를 확대하는 그런 지금 얘기한 건 너무 제가 작년 연말에 이제 IT 융합 기업인 상을 탔는데요. 이제 우리 정부 카이스트 이제 최진균 교수님이 그때 심사위원으로 오셔서 그때 심사도 하시고 많은 인연을 또 맺었는데 카이스트 과제라든가 여러 학교의 과제 그리고 이제 애들이나 이런 정부 과제 이 많은 과제들이 좋은 과제들이 IT 융합 포럼 회원사들이나 많은 부분이 기여하는 많은 분들에게 공유가 많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 중에 관련된 게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어떤 ICT 융합의 결과물 R&D 산출물이 있는데 그 R&D 산출물을 저희가 대기업에 제안을 하거나 어떤 수요처에도 제안을 할 때 지금 금방 말씀하신 이것도 적용한 바 없냐, 어디에 적용한 선 사례가 있지 않느냐 이런 걸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런 가려움을 긁어주기 위해서 미래부하고 해서 소프트웨어 결과물 R&D 결과물을 실제로 적용하는 실증 사업을 지금 나협에서 준비해서 작년에 한번 했었고 올해도 또 준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